추석 차례상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명절 장바구니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과, 배 같은 과일값이 크게 올랐다는데요. 이 역시 기후변화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탓에 앞으로는 우리 차례상에 올릴 과일 풍경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데요. 오늘 뉴스인뉴스 기후위기가 가져올 미래 차례상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은정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현, 올 차례상 차림 비용 보니까 지난해보다 10,000원가량 낮아졌다 이런 보도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과일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자체는 평균 30만 4,434원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전체 금액은 지난해보다 4%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육류의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과나 배, 곶감 같은 과일의 가격은 상당히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과의 경우는 도매가가 2배가량 높아졌는데요. 2배나 높아졌군요. 네네. 그러면 소매가에는 훨씬 더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는 봄철에 고온 현상이 있었고요. 여름철에는 또 폭염, 폭우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작황이 좋지 않았고 출하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군요. 워낙 올봄, 여름, 덥기도 더웠고 재해도 많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까? 이제 언뜻 생각하면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들이 더 잘 자라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 빨리 따뜻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사과의 예를 들자면 사과는 4월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월에 꽃이 남아있는 부분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이것이 착과수라고 해서 그해 사과의 생산량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철에 이상 고온 현상이 생겨서 꽃이 3월부터 너무 일찍 일주일가량 빨리 펴버렸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기온이 내려가니까 사과꽃이 얼어 죽어버려서 착과수가 감소한 거예요. 현재 그 착과수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사과는 16% 감소했다고 나오죠. 복숭아와 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귤과 감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상고온 현상,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과일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특히 추석에는 배나 감 이런 거 좀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의 경우도 생육이 부진했습니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4월 개화기에 온도가 낮아져서 착과수가 감소했고요. 기형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2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한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추석은 그 날마다 날짜가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시기 출하량은 조금 더 많아져서 8%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고 도매 가격을 보면요. 지난해 3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0원에서 42,000원 정도. 지난해 2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0원에서 42,000원 정도로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포도나 복숭아의 출하량도 적고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나오는 그림에서 보면은 다른 과일은 전부 다 가격이 상승했고 단감만 출하량이 3% 늘고 가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후위기로 농업 생산량이 계속 주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대책은 그래도 이 기후위기의 속도를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변화하는 기후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과일을 재배하는 북방 한계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그건 좋겠죠. 그렇지만 남방 한계선,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자라지 않는 한계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래 이러한 기후 변화가 너무 빠르고 또 이상 고온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요. 올해 적도 바닷물의 온도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빨간 데가 많네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있는 부분 저기 굉장히 빨간 색깔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수온이 평균 1.3도나 높아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면 바닷물 평균 수온이 0.5도 높아지는 걸 엘니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4월에서 6월까지 이 기준을 훌쩍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후학자들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수온이 1.5도 이상 높은 강한 엘니뇨 현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내년 하반기 또 내후년 상반기에는 우리 식탁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의원 말씀대로 과일 재배하는 지역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뭐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고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멀지 않아서 미래에는 이제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 풍경 바뀌게 된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기후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나는 과일 종류가 점점 아열대 과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가위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해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조상이나 신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계절에 가장 흔한 수확물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명절의 차례라는 것이 사실은 차를 올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구분해야 하는데요. 성균관에서도 지난해부터 설이나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하고 전과 같은 기름진 음식은 차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무엇보다도 앵커도 그러시겠지만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연휴 뒤에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먹으려고 냉동시켰다가 한두 번 버려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식량 위기 시대에 이런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석 차례상도 기후 위기와 함께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열대 과일로 차례를 지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까지 듣죠. 이은정 해설위원이었습니다.